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S&P 500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주요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뭐 월마트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예. 또 페덱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우리 S&P 500 맵에서 보는 네. 시총 크고 네모난 큰 맞아요. 거 이쪽에서 왼쪽 위에 있는 굵직한 애들 걔들이 다 벌겋게 많이 빠졌고 소장님 표현으로 하면은 떼짱이잖아요. 떼짱 저렇게 나오네요. 자, 네. 예. 지금 이제 오늘 입춘인데 이제 잔디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떼짱. 그러니까 수리지가 더 많아지네요. 네. 그리고 그건가 살모사가 되나? 뭐요? 엔스로픽이. 요즘에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AI가 나오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데 엔스로픽도 굳이 따지면 소프트웨어인데, 그죠? 엔스로픽, 그 엔스로픽, 자체도. 예. 그런데 결국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저쪽도 결국은 승자 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아요, 그죠? 이제 지금 경쟁 구도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 구도인데. 예. 네. 근데 어쨌거나 뭐 문제는 퐁당퐁당입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 장세로 돌입한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아니 소장님이 재미난 표현을 주셨잖아요. 두 동성이가 싸운다. 유동성, 변동성. 제가 차마 그 개그에 호응을 못 해드렸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확실히. 예. 그런 이상한 눈빛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예 언급을 회피하세요. 제가요? 예. 아니요. 뭐 눈빛은 보니까 뭐 그걸 갖다가 개그라고 드립이라고 치냐 하는 표정인데. 유동성, 변동성 맞죠? 그래요. 어제도 동성이가 설쳤는데 어제는 유 씨고 오늘은 또 변 씨가 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빠른 순환매 때문에 글쎄. 이게 뭐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고 예, 쉽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예. 일주일 만에 좀 시장이 어수선해졌네요. 우리는 어제 뭐 코스피는 뭐 참 보기 힘들었던 상승폭에다가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이었고. 삼성전자가 11%가 넘어가는. 와,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진짜로 금융위기 이후로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봤죠. 삼성전자 이런 두 자릿수 상승률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빠지는 건 기억이 나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전 예. 8년도 금융위기 거의 피크 찍을 때 네. 삼성전자가 13%그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10월 8일인가 하여튼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네. 그날 예 진짜로 여의도가 썰렁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13% 이상 빠지면서 네. 그런데 어제는 또 놀랍게도 1등 회사가 글쎄. 예 11%가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줘서 우리나라가 이게 뭐지 몸이 둔해진 것 같아요. 5천 넘어서 둔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볍다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금요일 날 뉴욕에서 아침에 예고대로 케빈 러시를 갖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미국장이 좀 빠지고 우리는 월요일 날 소위 말해서 블랙 먼데이가 됐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만 어제는 그 이상으로 그냥 튀어 올라 버렸고.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분위기가 살짝 보니까 또 살짝 뭐 지금 약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걸 또 오후에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주말과 주초에 있었던 그 해프닝 대표님도 많이 이렇게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장이 발작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가장 큰 건 이제 은과 금의 은과 금. 금의 변동성이 네. 가장 컸죠. 가장 큰 이유가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워낙 많이 올랐기도 네. 했었고 네. 특히 은 같은 경우 2주간 들어왔던 그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특히 네네. ETF로 들어온 자금이 어마어마했고 특히 레버리지까지 이제 엮여서 같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관련된 소위 이제 RSI라고 그러죠. 상대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역대급으로 조정 안 받음 이상 할 정도로 사실 글쎄. 올라가긴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역꾸역 끌어까지 막판까지 밀어 올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고된
거였고 사실 그 워시는 제가 보기엔 그때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내가 뭘? 예. 워시 입장에서는 내가 뭐 어쨌길래? 예.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예, 지명 당한 건데. 네, 예.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아니 뜬금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케빈 허시가 계속 그 하마평에 그렇죠. 오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그거 뭐 조정받고 하루 만에 이제 어젯밤엔 또 그문이 다시 또 반등하는 걸 놓고 네. 봐서는 일단 한 2주간에 좀 과하게 쌓였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지금 어젯밤이나 뭐 이런 데서 확실히 나타나는 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엔트로픽이 확실히 그 이번에 그 소위 분야별로 산업 분야별로 내놓는 소프트웨어가 예. 사실은 그 기존의 기득권들을 다 잡아먹는 이제 그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 점치면서 사실은 올해 내내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존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게 맞습니다. 뭔가 그런 부분이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SaaS라고 이제 SaaS라고 부르는 예.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뭐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웹 브라우저에서 뭐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로 돈을 잘 벌던 네. 그다음에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높은 마진을 향유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소위 때거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때거리. 이거 소장님 말투를 제가 약간 차용했는데 지금 소장님 때문에 다 전염됐어요. 전염됐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쉬운 표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요 일주일 사이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사실은 조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우리가 바퀴벌레, 힘개미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소위 사모대출 기업들, 사모대출 운용사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걸 보통 BDC라고 하죠. 이제 BDC 기업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롭 컴퍼니들 뭐 이런 회사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블랙스톤, KKR,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빠졌던 것들이 블랙아울, RS 뭐 이런 회사들인데 예. 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씩 빠졌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작년 고점 대비로서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AI로 이제 이들이 뭘 했냐면 소프트웨어에 일단 돈을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는 AI에도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을 이제 막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뺀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 펀드 자체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소프트웨어에 계속 돈 넣었다가 안 되겠다. 아하.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에 그거에 딱 마지막 이제 카운터 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엔트로픽에 이번에 나왔는데 법 쪽에 이제 AI 그 모듈 뭐 이런 걸 발표를 한 거고 이게 다 사실은 연말에 IPO 하려고 지금 실적 쌓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안은 이와 관련된 방향성 자체가 유지될 수 있어서 AI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들이 상장사 중에 최대 AI 대장인 엔비디아랑 비상장 중에 최대 대장인 오픈AI 사이가 갑자기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삐걱거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픈AI는 나는 자체 칩 좀 개발해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 엔비디아 쪽에서는 저 비공식에서는 오픈AI 이거 영업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방만한데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그러니까 그와 연계돼서 서로 돈 빌려주고 거기서 물건 사오고 이거 서로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저러다가 정말로 오픈AI가 약속해 놓고 그거 발로 엔비디아가 뭐 화면을 뚫고 나갈 것만큼 주문받는다고 그랬는데 저거 진짜야? 이제 이런 고민들이 혹시라도 이게 원래는 그랬는데 나중에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제 구글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구글 진영들은 좀 그나마 주가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차별화되는 AI 안에서도 좀 더 차별화되는 양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샌디스크는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오르고도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조금 부러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돈을 잘 버는 IT 하드웨어, AI 쪽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돈을 바로바로 버는 데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확실한 그런 지금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좀 더 앞서간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조정의 폭이 그래도 미국만큼은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탁금 100조 시대를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합해 보면 오늘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작은 그런 기대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지금 이제 그 표현이 정확하시네. AI 하는 이 와중에 상장사 중에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아직 비상장 쪽이지만 AI 시대에 또 비상장 쪽의 대장인 오픈 AI가 삐걱거린다. 아까 좀 전에 뭐 송 대표님 말씀 중에 젠슨왕 CEO 이렇게 나오면서 사인도 해주고 하는 거의 뭐 손흥민급이네요. 잘해주네요. 웃는 나처럼. 근데 내 샘 알트만은 저런 거 잘 못할 것 같아. 그 보면은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오픈 AI 만들어 놓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래 됐죠.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 장을 만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뭐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그렇게 AI 붐을 했는데 이 또 오래 못 가고 또 이렇게 저 정도 얘기 나왔으면 제가 봐서는 부부간에 갈라서 소리 나온 거예요, 제가. 비싼 것 같은데? 쟤들한테 돈 애초에 말하기로 했던 거 투자금 못 주겠는데? 뭐 이런 거죠. 생활비 좀 줄여야겠는데 했더니 아이고 꼴랑 그거 주다가 그걸 생활비라고 또 줄이냐 뭐 이래 됐으니까 뭔 살아 뭐 살아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 젠슨왕 CEO가 지금 이제 밖에서 돈 벌어오는 쪽이고. 아이 오픈에 돈 넣을 구멍이 뭐 있어요, 또. 예. 많이 쓰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를 팔았다 내지는 뭘 팔았다 기술주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팔았다 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저 러셀리처는 어제 오르고 다우지수 덜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소위 이제 순환매인가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근데 거기서 말씀 주신 대로 돈이 빠져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에 AI 집중했다가 예. 좀 이제 넓히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2월 달이니까 네. 또 올해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 그 자산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이걸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한 달 정도의 흐름이 보면은 그게 네. 그래도 좀 뭐랄까요 큰 그림이 보이죠. 예,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 보면은 확실히 범원자재군이 압도적인 그 압승을 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는 여전히 좀 헤매고 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유는 좀 독특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건 트럼프 수혜를 받았죠. 하도 중동 때리고 베네수엘라 때리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간 거고 그 외에 금도 빠졌다 하지만 어제 좀 다시 올랐긴 했지만 맞아요. 뭐 전반적으로 12%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게 원자재스러운 것들이 잘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지역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신흥국이 올해 압도적으로 1월 달에 위로 올라오갔다. 신흥국 안에서 중국 뺀 나머지 신흥국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안에 확실히 1등은 단연코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러네요. 작년에도 압도적 1등이었는데 1월 달에도 그 1등을 놓치지 않고 압도적인 그러니까 2등과 격차를 엄청 내는 우리나라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국 안에서도 제가 저기 따로 정리 안 했지만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뭐 멕시코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든 아니면 그 소위 통화가 강세로 하든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뭐 칠레 뭐 이런 칠레는 또 주가도 괜찮습니다. 이 굴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확실히 원자재 부국, 자원 부국의 주가가 좋거나 통화 강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은 1% 초반대의 좀 부진한 상승률을 보여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이야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1월도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1월 달이었을 것 같다.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 달 사이로 해보니까 역시 뭐 우리 한국 1등이고 뭐 그런 식인데 브라질이 그 다음이고 신흥국이 좋긴 좋네요. 맞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오른 게 없네. 네. 보합이나 뭐. 그럼 지금 신흥국 쪽으로 돈이 몰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게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내 예탁금도 많아지는데 이제 해외에서 좀 더 자금이 들어와주면은 네. 확실히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ETF의 월별로 자금 유출입니다. 여기 이제 2016까지 미국에 상장된.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미국에서 ETF가 얼마나 자금을 받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신흥국에 투자되는 ETF 주식 ETF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1월 달에 그 20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이 어이구. 엄청난 돈이 한 달에 들어왔는데 이게 예. 지난 20년간 압도적인 순유입이거든요. 막대기 네네. 높이가 다르네요. 레벨이 달라졌죠. 예, 레벨이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진 거죠. 이게 미국이 지난 14년간 잘 돼 와서 오로지 그냥 S&P 500, 나스닥 100, QQQ, 예. 스파이 여기만 넣으면은 다 해피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미국 투자자들도 가만 보니까 이 다른 나라들 저기 한국 잘 나가고 네. 트럼프가 때린 나라들 위주로 잘 나가고 글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미국에 머물러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분명 생긴 거죠. 그래서 예. 당장은 미국에서 자금을 다 빼갖고 신흥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지금 신흥국에 지금 포션 더 들어와야 될 돈들은 신흥국 위주로 지금 자금이 잡히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안에 대표적인 게 EEM이라고 소위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대만, 우리나라가 4위 정도로 돼서 한 13% 비중이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지금 수익률 1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머징 마켓 소위 펀드 중에 중국 제외한 걸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한국을 굳이 골라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는 신흥국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3개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튀르키예가 25.45%, 그 우리 코스피가 25.25 거의 같은 1등이고 코스닥 25.12. 그래 금은 동메달은 다 거의 25%인데 그다음 4등이 브라질 23.4. 아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남들보다 관세 더 때린 나라들이 주식이 훨훨 가네. 참 역설적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이게. 그러네요. 아니, 달러 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사실 이제 캐비너시 차기현준 의장 지명되고 나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뭐 금리 내리기도 쉽지 않으니까 달러 가치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 쪽에 이제 그쪽 논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방향도 사실은 큰 사이클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세지도 않고 영원히 네. 약하지도 않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보면은 한 나라의 그러한 이제 경제나 또 다른 나라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한번 흐름을 타면은 그게 추세로 가다가 네. 목에 차면은 이제 기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확히 이제 이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상대 교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게 뭐랄까 적정 가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뭘 갖고 하냐면 우리 경제학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양국 간에 그러니까 동일한 장바구니 물건을 샀을 때 어느 쪽에 돈이 더 과하게 드냐. 지금 미국은 과하게 들잖아요, 사실은. 네네. 똑같은 그러니까 하루 딱 똑같은 장바구니 산다면 그런 거 보면 너 좀 과하게 좀 고평가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 중간에 있는 소위 붉은색 선, 요것이 이제 PPP로 본 달러 지수의 적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지수는 저 적정 가치, PPP 적정 가치를 중심으로 고평가 위로 올라갔다가 저평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 흐름을 과거에도 늘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0년, 11년 이후에 이것이 14년간 고평가 받다가 정확히 최근에 확 떨어진 저 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임기 막 시작되고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사실은 저기 왜 피크 찍고 좀 내려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미 사이클상 주기로 놓고 봐도 이제 하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고평가 영향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저렇게 상황에서 저 물가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네네. 내부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황 자체는 다양성은 우하향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조에서는 신흥국 주가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시작이 된 것. 아까 우리가 앞에 원자재 부국들이 주가가 좋았고 그 안에 또 우리가 거기 사다가 또 잘 생산하는 우리나라 같은 데도 주가가 2000년도 2010년 사이에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5,265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1,141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 오늘 3.5% 지금 호가에서는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6만 1,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4.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86만 4천 원. 이 가운데 현대차가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0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3% 하락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5%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5만 원. 그리고 SK스퀘어가 3% 하락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호가는 129만 9천 원으로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2% 상승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는 9만 4,200원으로 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4% 하락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BM 호가 21만 9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76만 원으로 0.5% 상승 예상되고 있고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는 52만 4천 원이죠. 리가캠바이오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0.8%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 HLB 지금 호가 상황에선 보합 예상되고 있고 리노공업이 96,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보니까 그동안 조금 쉬었던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금융주들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또 아무래도 원전 쪽도 움직임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예. 미국 쪽도 뭐 금융주는 좋을 거라는 뷰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케빈 워시 맞아요. 지명 이후로는 워낙에 뭐 금융권에 대한 규제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현대차가 벌써 풀이장에서 나쁘지 않게 반응해요. 뭐 한 2% 정도 상승 예상되고 사실 반도체 섹터가 막 움직일 때 또 상대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빠른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신기하네. 진짜 현대차 혼자 빨갛구나 이 와중에.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정민의 그 오늘은 뭐가 갈라나 했더니 뭐 송 대표님이 현대차 이러시더니만 아까 그냥 컨닝했습니다. 아니 아까 저 한 프리장에서. 9시 한 20분 그 무렵에 이미 아니 9시 10분 아니고 8시 20분. 8시 20분에 네, 맞아. 프리장에서. 프리장에서 돌고 있었구나. 네, 이미. 아니, 살짝 네. 트레이딩 살짝 아니, 저쪽에서 살짝 예, 컨닝 이미- 하셨구나. 예, 이미 컨닝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난 또 깜짝 놀랐네. 아, 20일 거 해야죠. 아이고. 예. 요즘엔 다 어우. 8시부터 다 보잖아요. 맞아. 네. 그거 보고 하신 말씀이 네, 많아. 맞습니다. 그때 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니 근데 네. 저기 아까 지난 주말 이번 주초 지나면서 케빈 워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의문의 하셨는데 일패. 워시 얘기 지금 안 해도 되죠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뭐 이제 인준되고 네. 실제 그 뭐 연준에 그 조인하고 나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은 그래도 미리 한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5월 달이 임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톰 틸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화해를 잘 할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 아시겠지만 공화당 지금 상하원의원 그분이 예. 또 뭐냐면 이 금융위원회 그 금융은행 소위 예. 그 거기에 멤버인데 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자기 이제 의원 더 안 한다. 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뒤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분이 요구한 게 뭐냐면 왜 연준을 그렇게 때려잡아? 특히 이제 화를 낸 게 뭐냐면 리사쿠 기소하고 네. 파월. 파월 이번에 조사 들어간 예.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 거의 발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워시가 아닌 워시 헤레비를 데리고 와도 나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과 안 시켜.
거의 상원에서 통과 안 시키면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듀운 같은 이제 그러니까 상원 쪽의 대표, 공화당 대표조차도 저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여기서까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5월 달까지 그 안에 정말로 이거 혹시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미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또 이제 유연하니까 중간에 좀 뭔가 수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변수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재미있는 그 두 가지의 그 통계가 있어서 제가 합쳐갖고 갖고 와봤습니다. 네. 뭐냐면 일종의 이제 새 연준 의장 시장이 길들이기. 그 이제 그겁니다. 무슨 시장이 연준 의장을 길들인다고요? 그렇죠. 보통 이게 그러니까 소위 신참이 들어오면 예, 예. 회사나 이런 데서도 놀리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거 막 시키기도 하고 뭐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재미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게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섞은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랑 바클레이즈 자료를 두 개 섞은 건데 신임 연준 의장이 왼쪽에 있죠. 맨 밑에가 파월이고 저 위가 이제 아서 번스부터 해서 파월까지의 지금 7명의 지금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보통 그 시장 중에 이제 채권 시장 금리는 그 지명이 되면 신임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면 보통 지명된 사람은 대부분 비둘기파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후까지 해서 한 3개월간은 지명되자마자 3개월간은 금리를 쫙 끌어올립니다.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금리가 쫙 다 올라갔죠. 평균적으로 2년물짜리는 65bp, 10년물은 49bp가 3개월 내내 이제 올랐다는 네. 거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또 신기한 거고. 보통은 비둘기파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대감 때문에라도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른다. 이게 신기한 그 통계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은 이제 주식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고 1개월 내, 3개월 내, 6개월 내, 12개월 내 그 사이에 그 기간 내의 최고점에서 얼마까지 빠졌다가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최저점까지 그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네, 합니다. 네. 최대 하락폭이 얼마까지 나타났냐를 좀 표시한 건데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뒤로 한 12개월까지 가면은 한 18%까지도 한번 크게 변동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응해서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 사이의 변동성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이제 통계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가 워시를 지명하고 금리를 막 엄청 낮춰갖고 돈 풀어서 우상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사실 안 그런 대통령이 안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꼭 그렇지만 않았었다. 출렁임이 꼭 한 번씩은 있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통계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도 이게 여전히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트럼프의 말만 믿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그림은 재밌네요. 연준 의장 키하고 금리. 요게 신임 연준 의장이 나올 때마다 이게 업데이트되는 예. 그림입니다. 말하자면. 예. 근데 이게 재밌는데 이 옆으로 놀려놓으니까 다 뚱뚱이들이 되셨는데. 저기 가운데 제일 작은 게 옐런이네요. 옐런. 예, 이제 키가 좀 작으시죠? 제일 160. 왼쪽에 보자. 볼커, 그린스펀, 예. 버냉키, 네. 제니 옐런, 제롬 파월 그리고 이번에 워시. 파월보다 워시가 1cm가 큰 거예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게 6피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1cm면 오차범위 아니?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워시는 키높이 구두 신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이러나이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네요. 진짜로 예. 미국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 같은데 대략 이렇게 보면 쭉 내려왔다가 실제로는 시장 금리는 오히려 진짜 연준 의장의 키의 방향성대로 이제 갔던 모습이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서 트럼프는 금리가 내려가길 원하는데 그러려고 그랬으면 좀 더 키가 작은 의장을 뽑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무수국의 소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폴 볼커는 저 캐리커처에서도 지금 시간을 물고 있네. 진짜 저분의 회의할 때도 보면은 그 물고 있었던 게 물고 나쁘지 있었고 않습니까? 타임지 표지에도 보면은 저거 물고 있는 폴 볼커의 얼굴이 기억나는데, 야, 진짜 잘 때도 물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는 워낙 또 외모도 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캐버너 씨를 지명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얘기도 10년 나오고 전에 지명 못한 거를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예, 예. 그때 너무 젊고 잘생겼다고. 젊고 잘생긴 게 이게 약간의 핸디캡이 되는 건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역대 거기로 쳐보면 케비노 씨가 빠지지는 않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학계에서 누구는 전계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케비노 씨는 두루두루 다 해봤네요. 공부할 만큼 했죠. 네. 월가에도 있어봤죠. 뭐 그래요. 개장하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자금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재 쪽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지수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런 부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5,261, 0.5% 하락이고 코스닥 1,136으로 0.65%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대 하락이죠. 지금 16만 3,600원. SK하이닉스가 2% 떨어집니다. 88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2.3% 올라갑니다. 50만 3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떨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합니다. 39만 8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글쎄요. 지금 주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6만 1천 원.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SK스퀘어가 0.5% 떨어집니다. 54만 3천 원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30만 4천 원으로 0.38% 상승합니다. HD현대중공업이 58만 4천 원, 기아가 0.4% 상승으로 15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40만 원이네요. 지금 0.6% 내림세 40만 500원. 에코프로가 0.9% 상승합니다. 17만 1,800원. 에코프로 BM은 떨어집니다. 21만 8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이 53만 1천 원으로 0.38% 상승합니다. 에이벨바이오 보합이고 리가켄바이오는 1.6% 떨어집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1.9% 상승하면서 10만 7천 원이고요. HLB는 약보합권, 리노공업은 2% 하락합니다. 9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승 모습이고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면서 좀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동양고속, 천일고속이 어제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7% 올라갑니다. 7만 9천 원. 그리고 KT, LG U+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K텔레콤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17% 급등합니다. 2만 5,8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세아 베스틸 지주도 5%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좀 떨어집니다. 어제 뭐 20% 넘게 급등을 했었죠. 아주아이비 투자가 1.7% 상승 중이고요. 또 나노팀은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현대차가 지금 5% 올라갑니다. 51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요. 한원시스템, 기아 각각 5%에서 2% 상승세, 현대모비스도 상승 중이고 현대위아, HL만도까지도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14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3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2,02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2억 원, 67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자, 오늘 환율은 저희 잠시 후에 지금 보니까 4원 50전 하락하네요. 1,449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외환 시장, 채권 시장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네. 환율은 1,450 중심 한참 갈 것 같은데 금리도 보합인데 우리는 지수 파란 거를 갖다 용납을 못하네, 그죠? 시장도 용납을 못하고 정부도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무조건 지금은 네. 올라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또 뭐 그걸로 치면은 탄약고에 뭐 탄약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고 밤새 놀아도 될 만큼 옆에 또 캠파이어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뭐 장작이 수북하게 쌓여 있네요. 이거는 뭐 술만 안 떨어지면은 완전 뭐 날밤 까는 겁니다. 이거는 분위기가. 소장님의 그런 찰진 비유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잖아요. 막 떠올라요? 막 떠올라요. 괜찮았어요 방금 거? 네. 비유가 너무 찰져가지고. 찰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앞서 저희 했던 얘기가 네. 트럼프 뭐 캐비너시 지명 얘기했었고 네. 또 참 미국에 요즘 보니까 그 ISM 제조업 지표가 오랜만에 50을 넘었어요. 이거 경기 확장이란 얘기잖아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다들 반색을 했죠. 네. 좋아도 많이 좋아졌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트럼프의 정책이 통했다. 이제 트럼프 정책 통한 거 맞아요? 근데 일단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예. 일단은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차적으로는 전에도 한번 보였던 차트인데 사실 이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PMI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미국도 이제 한번 올라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왜 맨날 이게 연준이 어떻게 하느니 또 우리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니 보는 이유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면 네. 결국 그 돈이 풀려서 경기가 좀 훈훈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제조업 PMI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성장률 올라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제조업 PMI도 보는 이유가 현재적으로 GDP는 되게 3개월에 한 번씩 천천히 나오는데 PMI는 매달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이해가 GDP 성장률과 가장 밀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보통 8개월 앞서서 저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선 얇은 하늘색 선이 뭐냐면 지금 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소위 그 금리 인하 인상인데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걸 누적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인하가 훨씬 많은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앞에 최근 한 1년 앞서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인하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 효과가 드디어 실물 경기에 도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 이게 그 제조업 PMI, GDP와 가장 연동이 높아 있는 얘네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정돼 있는 거다. 근데 예. 미국은 보시면 지금 그 파월 연준이 작년에 연속 3회 인하했고 그 전에 한동안 쉬다가 그 전에도 한두 번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은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더 뒤일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다음 차트입니다. 보시면 미국이 좀 소외되고 있어요. 전 세계 교역량, 무역 교역량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미국의 10대 항구, 10개 대형 항구에서 수입하는 물동량의 증가율입니다. 붉은색 선이 3개월 이동평균의 YY 전년 동월비 증가율인데 보시면 살짝 좀 밑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좀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 막 난리칠 때는 상당히 플러스권을 유지했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쭉 마이너스가 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같이 저러느냐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만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은 하하. 붉은색 선 예. 마이너스로 확 내려갔는데 예. 미국 빼고 나머지는 파란색은 오히려 살짝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이 아까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건데 네. 미국이 때리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유럽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절로 빼놓고 우리끼리라도 한번 좀 거래를 많이 해보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지금 사실은 저 전체 교역에서 빠져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교역량이 좀 더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신규 주문이 올라가면서 좋게 나타난 건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또 의미하는 건 우리 또 1월 달 우리 수출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지역이 네. 상당히 좀 다변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트럼프의 이것이 지금 올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의 후과가 올해 뒤로 나타날 때 미국에서 약간 이게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얘가 좀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분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아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떨어지면은 사겠다라는 매수세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 또 신기한 현상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원래 이게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야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는 그 우리 이게 전자제품은 가장 그 최신 걸 사는 게 제일 싸게 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통상 이게 메모리는 이제 최신 새 차세대 네. 제품이 나오면 9세대는 생산을 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는 약간 그 역전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공급이 조금 부족해져서. 네네. 그래서 이걸 또 왜냐하면 이 메모리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 맞춰서 나머지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CPU도 네. 바뀌고 뭐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전께 일시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격차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되게 짧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은 다 하향하는데 한 2배 차이 나서 시작을 했다가 더 최신 것이 서서히 내려와서 거의 빨리 그 전 9세대하고 맞춰지는 이 방향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시면 왼쪽이 DDR5 요즘 이제 최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이 DDR4 이미 네. 2020년 이전의 9세대인데 보시면은 지금 가격 상승률이 보면은 지금 스팟 시장 소위 고정거래가 컨트랙 시장 말고 시장에서 바로 샀다 팔다 하는 스팟 시장에서는 지금 DDR5가 한 680% 1년 사이에 올랐는데 DDR4는 1,80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둘 다 부족하다 보니까 뭐든 지금 쓸어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메모리가 연내에 과연 빠질 수도 있을까 가격이 이런 고민들이 지금 분명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거 판교나 뭐 이런 데 가 보면은 전 세계의 큰 회사들이 다 그 CFO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갖고 맨날 여기서 기거한다며 그 메모리 좀 더 가져가려고 진짜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구글의 그 담당자는 1월달에 잘리기까지 삼성전자에서 못 받아와서 네. 잘리기까지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까지. 그냥 하루 이틀 묵다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달방을 구해가지고 그냥 호텔을 그냥 한 달씩 그냥 그냥 끊고 막, 예. 설득해야 되니까 예. 그걸 잘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더군다나 지금 애플이 이번에 주가 올라가고 하긴 했지만 지금 애플의 마진을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격도 안 올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25% 올리려고 그랬는데 애플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네. 애플 안 올리면 삼성전자 혼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쪽에서 올라가면 한쪽에서 빠져야 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메모리 업체들, 이 공급자들 주도 시장으로 확실하게 바뀌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것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사실은 가격은 컨트랙으로 지금 우리 마진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컨트랙은 아까 차트 한번 다시 열어보시면 얼마 안 올랐어요. 30%, 60%밖에 안 올랐거든요. 컨트랙 프라이스는 올라갈 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 1, 4분기부터 저 고정 거래가를 급격하게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하는데 이 올리는 속도가 얼마나 더 될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정말로 지금 정말 꿈에 그리는 막 100조, 150조 얘기하는 것들이 호황된 거는 분명 아닌 것 같다. 그것 네. 자체가 이 가격 흐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네. 지금 사실 계속해서 이제 올해는 미국보다는 우리 맞습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집중하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네. 뷰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은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원화 때문에 한국 원화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수급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결국은 해결될 거다. 그걸로 아마 외국인들이 흔들려서 못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수급 차원에서는 국내도 탄탄하고 외국도 들어올 준비가 차단이 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3법 개정안 3차 지금 2월 말 3월 초에는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도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소위 이제 주가 억누르기 방지책, 방지법 이게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되면 저희 저PBR들 우리나라 아직도 PBR 0.5배 미만, 0.12배짜리들도 꽤 있습니다. 회사들이 엄청나게 자산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자식한테 물려주려면은 가격 0.12배들, 0.5배 미만을 0.8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주주한테 주가 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방법이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잘 나가는 업종 위주로만 지금 많이 갔는데 예. 사실은 그 사이에 아직도 좀 꽤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고 그거는 법으로 지금 사실은 이미 소위 증명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을 쫓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예. 오히려 그런 저평가된 종목들에 잘 골라서 사갖고 길목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코스닥에 화력을 집중해요. 그냥 정책 방향대로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다가 마침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또 반도체였다는 이게 또 딱 맞물리면서 엄청난 장이 서고 있네요.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다 갖고 다 있잖아요. 갖고 있네요. 그러네요.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 원전, 조선, 그러네요. 기계, 그 전력 기기, 네. 배터리. 예, 배터리 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여기 한국에 한 번만 오면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이소예요? 다만 다이소는 좀 약간 싼 맛이 있어서 고급으로 좀 가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예, 예. 그런 의미였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